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유전체 분석업계 선두주자로 알려졌던 미국의 23andme 홀딩스, 줄여서 23andme에 대한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가 나왔는데요. 23andme는 지난해 9월 이후 주가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사실 반등의 여지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고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95% 이상 손실을 좀 보게 되면서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3andme로 인해서 유전체 분석 업계에 뛰어든 업체들의 이제 사업성이나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진단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국내에도 한 10여 개 기업, 예를 들면 클리노믹스, 마크로젠, 지니너스, 수만 한 10여 개 기업 정도가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 유전체 분석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과연 23andme는 왜 부진을 겪었는지, 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런 기업이 이제 누렸던 그런 유전체 분석업계의 사업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국내 업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가려고 하는지까지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해 주세요. 23andme에 대한 이제 상장 경고는 이달 초에 지난 2월 초에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2월 17일에 영국의 가디언이 23andme의 주력 사업인 유전자 혈통 검사가 일회성 사업으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23andme에 대한 유전 정보 유출 사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거랑 이제 맞물리면서 DNA 사업에 대한 이제 좀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좀 이런 상황은 사실 23andme가 최근에 밝힌 실적에서도 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23andme가 지난 2월 8일에 이제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매출이 4,4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690만 달러 대비해서 한 33%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좀 앞서 언급한 유전자 혈통 그 분석 서비스에 대한 실적 감소, 그리고 또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랑 이제 공동 연구 개발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대가로 지불했던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종료된 부분까지 겹쳐서 이제 좀 23andme가 자체적으로는 조금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3andme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해 총 매출이 한 2억 1,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전망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3andme의 손실 금액이 5억 2천만에서 2,500만 달러로 크게 매출보다 거의 2배 이상 순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23andme 자체도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23andme가 이제 순손실금이 너무 커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이런 여력도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23andme의 부진은 이제 영국 가디언이나 여러 매체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실제로 어떤 해커가 이제 23andme의 정보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했고, 23andme가 한 10몇만 명 정도의 정보가 뺏겼다고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실제로는 한 690만 명 정도, 이제 23andme가 한 1,4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가량의 정보가 이제 털렸다, 이런 시각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는 이제 별개로 사실 이 23andme의 좀 시장 수익성 자체가 이런 유전체 분석 사업의 좀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들이 좀 그래서 더 강하게 불거졌고, 이거와 함께 이제 23andme가 진행해 오고 있던 신약 개발의 좀 임상 개발 비용 증가, 이런 측면이 순손실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23andme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의 선두주자로 조상의 유전적 특징을 찾는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 PGS 서비스라는 걸 주력으로 성장을 했고요. 사실 내 개인 조상의 그런 내 유전자를 이제 좀 분석해서 내 영양 상태나 기본적인 그런 내 신체적인 유전적 부분들을 좀 검사하는 서비스였고,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제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립선암을 분석하는, 전립선암의 발병을 예측하거나 그 위험성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유전체 분석 솔루션, 이런 것들도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PGS와 함께 이런 질병 예측을 위한 암이나 이런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한 11종 정도를 이제 출시하고 있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찾아낸 뭐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서 한 가지 물질을 발견해서 면역 치료 관련해서 임상 1, 2상을 이제 직접 시도해 오고 있었다. 이 임상 결과가 이제 올해 조금 일부 나올 수 있는 예정이지만 사실 면역 항암 분야에서 이제 3상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더 여기다가 쏟아부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23andme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유전체 분석이랑 신약 개발 이 부분인데, 그 유전체 분석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크게 이제 보여지지가 않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23andme의 주가는 좀 고점 대비 엄청 크게 계속 하향세를 이루고 있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2021년 2월 달에 $16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이제 돌아섰다. 뭐 그중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건 23미 000 00610이라는 이런 물질이 이제 임상에 진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상승 국면이 있었지만, 이제 지난해 9월 이후로는 $1 미만으로 계속 이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결과로 이제 나스닥도 이제 상장 폐지 경고를 했고, 이제 이런 너무 손실금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23andme의 이제 사업이 하향 산업이냐, 뭐 그런, 사실 지금 우리가 2010년대 중반부터 유전체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유전체로 인한 뭐 진단이나 그런 질병 예측, 뭐 개인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좀 붐을 이룰 때가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붐이 일으면서 이제 23andme도 고객은 되게 빠르게 확보를 했었고, 지금 그런 이제 필요성이나 뭐 산업적인 DNA에 대한 뭐 AI도 있고, 뭐 다른 이런 AI나 챗 GTP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되게 부각이 되면서 대중의 관심도 DNA에선 살짝 멀어져 있긴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3andme가 이제 진행했던 이제 유전체 분석 사업의 이제 절반 정도 분야는 어느 정도 큰 성장성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뭐 질병 예측을 위한 이런 분야는 좀 성장성이 크게 앞으로도 충분히 뭐 성장성을 가져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3andme가 뭐 시도한 신약 개발과는 별개로 이제 결국 유전체 분석 사업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유전체 분석 시장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23andme도 했던 주력 사업이었던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질병 진단이나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있고, 또 기업이나 기관이 뭐 신약 개발이나 좀 기초 과학 연구 목적으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하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시장 중에서 결국 기업이나 기관이 하는 그런 유전체 분석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개인 유전자 검사랑 질병 예측을 위한 그런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결국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유전체 사업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유전자 이제 검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영국 가디언이나 뭐 수많은 외신들도 일회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뭐 내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검사를 받고 나면은 이 기술 자체가 뭐 조금 더 고도화됐다고 해도, 뭐 검사 항목이 조금 늘었다고 해도 뭐 크게 이걸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회성에 그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개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이제 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라고 해서 한 120여 개 정도 제한된 검사 항목 내에서 인증받은 이제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제 지금 이런 서비스 자체도 한국 국내 업계는 앞으로도 뭐 계속 필요성이 더 늘 거다,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이 기술 자체가 뭐 크게 고도화되는 건 충분히 지금의 유전체 기술로도 개인 유전자 검사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좀 성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와 달리 사실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하고 수많은 유전체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질병 예측 분야에서는 PGS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 시장과는 달리 기술도 더 고도화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제 인식 변화도 있고 하면은 더 많은 소비자가 질병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뭐 MRI 전에 CT를 받는 것처럼 CT 이전에 혈압이나 타액으로 뭐 좀 질병 예측을 유전자 수준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면 이제 좀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사실 기존의 조상의 유전자를 보는 그런 개인 유전체 검사 서비스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부분은 조금 그 성장성이 낮을 수 있고, 나머지 대중에게 하는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앞으로도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 개인 유전자 검사나 질병 예측 검사나 이제 국내 뭐 클리노믹스나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뭐 한 10여 개의 이제 업체들이 그 두 가지 서비스를 다 이제 준비하고 일부는 이제 시도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두 가지 시장을 다 이제 보지만 앞으로 이제 정밀 의료 분야에서 이제 유전체 분석이 좀 더 이제 좀 시장성이 있을 거다, 이런 기술을 더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체 유전체 분석 시장 규모가 한 2022년 기준에 159억 달러, 하나로는 한 21조 원 수준이었고요. 이 중에 한 10%에서 15%, 한 2조에서 3조 원 사이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 유전자 검사랑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체 분석 검사, 이 두 가지 시장이 거의 한 2, 3조 수준이라고 해요. 뭐 이 중에서도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유전체 검사 서비스는 한 1조 원 안팎의 시장이고, 그 밖에 이제 최대로 볼 때도 1조 원 안팎의 시장이고,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한 최대로 볼 때 한 2조 원 안팎의 시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중을 위한 서비스가 지금 한 3조 원 안팎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질병을 예측할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이 그동안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보다는 2배 이상 컸고, 실제로 지금 2배 이상의 그런 규모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은 뭐 기술 발달이랑 뭐 소비자의 좀 인식 변화에 따라서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고, 2013년도에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브라카 유전자의 이제 돌연변이를 알고 본인은 좀 선제적으로 결단을 해서 유방 제거 수술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브라카 변이라는 게 이제 좀 학계나 이런 데서 좀 공공연하게 이 변이가 있으면은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있었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제 결단을 내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유전체 기업의 이제 기술 수준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가 확실히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유전자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런 연구나 고도화가 되고 있고, 단순히 한 유전자가 어떤 암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상호작용해서 뭐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좀 조금 더 분석하는 영역이 세부화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아직은 그 질환별로 충분히 폭넓게 더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모 세대에서 어떤 질병을 겪었던 그 질환에 대해서는 자식 세대가 조금 더 지금 한 2, 3년에 한 번씩 뭐 건강검진을 받듯이 그 와중에 유전체 검사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실시하면서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결국 아직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질병 예측 분야에서 그냥 CT하고 혈액 검사하고 자기가 더 유념 있게 봐야 될 질병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특수 선택 검사를 또 하고, 이런 체계가 지금은 마련된 상황에서 앞으로 한 2030년도 전후에는 그런 유전체 검사 서비스가 이런 정밀 의료의 한 축으로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업계는 관측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랑 좀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이제 유전체 분석 업계에서도 이제 23andM이라는 이제 미국 시장 내 선두 주자의 조금 이런 부진이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23andM이 좀 신약 개발 영역에서 유전체 분석 기업도 어쨌든 유전체 분석 서비스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걸 이제 23andM가 선제적으로 신약 개발로 초점을 맞춰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대신에 아직 이 글로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에서 정말로 리딩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다. 이런 게 이제 업계의 입장이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의 그 관계사인 소마젠을 통해서 이런 대중이 아닌 좀 기관이랑 그런 기업의 유전체 분석 이런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뭐 국내 클리노믹스라는 또 기업은 뭐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DTC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하면서 해외에서 뭐 헝가리를 기점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 대장암 관련된 질병 예측 서비스나 미국에서 대장암이랑 췌장암 관련된 질병 예측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좀 국내에 이제 상장된 이런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들이 이들이 예측하는 대로 그런 질병 예측 시장이 정말로 커져갈지, 거기서 이들이 좀 어떤 솔루션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좀 공략해 갈지 제대로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